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오래된 중앙 난방식 아파트 단지에서는 계량기 고장 등으로 난방비가 아예 청구되지 않는 사례들이 가득 있습니다. 해당 세대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결국 아파트 내 다른 세대들이 나눠내게 되는데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고 자신도 모른 채 난방비를 내지 않았던 분이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저희 취재에 응했습니다. 난방비에 민감한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에 500세대가 넘는 한 아파트. 이곳 주민 A씨에게 청구된 관리비 고지서입니다. 난방비로 청구된 금액은 기본 요인 단 5천 원뿐입니다. 가스비가 올랐다 그러는데 난방비가 별 차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 확인해보니까 난방료가 0이 나왔더라고요. 해당 아파트는 중앙난방 시스템으로 도시가스 업체에서 단지 전체에 난방과 온수 사용량 등에 대한 가스요금을 부과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세대별 사용량에 따라 다시 요금을 분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별 계량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 2년여간 A씨에게는 기본료의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총 도시가스 요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온수 요금 빼고 기본 난방비 빼고 세대 사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대에 사용한 만큼 부과를 하는 거예요. 단가가 나오면. 결국 A씨의 난방비까지 다른 세대들의 몫으로 돌아갔던 상황. A씨와 같은 세대가 또 있을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량기가 고장이 났었던 것 같아요, 외국계. 그래서 맨날 지난달이나 이번달 똑같이 맨날 그렇게 0으로 사용량이 없다고. 지난 겨울에도 전국에서 2만 3천여 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한 달 이상 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청주시는 시내 도시가스 업체에 대해 난방비 0원이 부과된 세대들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난방비의 공정한 부과를 위해서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세대원들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왕의 온천이라 불리는 충주 수안보에 양질의 새 온천공이 개발됐습니다.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데다 다량의 온천수 확보로 수안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충주시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대규모 온천공이 터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만에 성공이 됐고 이 충주 수안보 온천지대에서 가장 깊은 심도이며 물량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지하 1137m에서부터 끌어올린 이 온천수는 46.2도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고요. 하루 양수량도 645톤으로 기준치의 4배가 많습니다. 충주시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신규 온천공을 개발해 왔습니다. 수위가 자꾸 낮아지고 부족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가지고 탐사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온천공이 이제 발견이 돼서. 특히 이번에 개발된 온천수는 약알칼리성에 규산이온을 함유한 실리카 온천으로 각종 미네랄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천 전문 호텔 유원제 건립, 또 와이키키 리모델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터파크라든가 리조트 등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중부 내륙선 철도 수안보역 개통도 앞두고 있어 왕의 온천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수안보 신규 온천 개발 사업은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오창읍 후기리에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업체 측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승소했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 1부는 에코비트 에너지창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일부를 취소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가 환경 영향평가를 거친 점과 사업 부지 인근에 교육시설이 없거나 인구 밀도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청주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충북교육청 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오는 16일쯤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13일 협의를 거쳐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제기한 강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청 내 외부 인사가 각각 5명씩 포함된 감사반을 꾸려 지난달 25일부터 7일간 사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청주 야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의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선행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경기 일정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0년 전 7억 원을 들여 교체한 청주 야구장 인조 잔디입니다. 군데군데 탄성이 죽어 있어 경기 도중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내에 바짝 붙은 관중석과 보호벽 등도 보수가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한화 이글스 측은 지난해 9월쯤 청주시 측에 보수 공사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략 19억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당초 청주시는 시설 보수에 회의적이었습니다. 한화 측의 시설 보수 요청을 들어줘도 해마다 청주 경기 배정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추경 예산에 보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프로야구 직관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 때문입니다. 한화가 홈구장이 대전이다 보니까 익숙한 경기장에서 시합을 하는 것을 선수들이 원하고 있어서 청주에 와서 경기를 하려고 하는 건 사실 꺼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청주에서도 그러한 시설 개선과 선수들이 마음 놓고 경기할 수 있는 그런 구장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좀 투입해야 되고. 그런데 올해도 청주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서두른다 해도 늦여름에나 시설 보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당초 한화 이글스 측은 여름철에 6경기를 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가을에 접어들면 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청주시는 조만간 열리는 한화 이글스 측과의 실무 협의에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 몇 경기를 치르고 가을에 보수 공사를 진행하자는 나름의 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한화 측은 현재 청주 야구장에 보수가 선행되지 않고는 경기 배정이 어렵다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진행되는 KBO의 현장 실사에서 현 상태의 청주 야구장이 경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편 지난 1979년에 문을 연 청주 야구장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근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땜질 보수만 계속되어 왔고 지난 10년만 따져도 보수공사에 6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취임했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인데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달라진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향후 과제는 지역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지역 전체 법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제29대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에 고려대 법대, 충북대 로스쿨 출신의 양원호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충북에서 첫 로스쿨 출신 변호사 회장입니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 가정법원 유치와 사설법률 플랫폼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약속했습니다. 가정법원 유치라든지 유튜브 제작을 통한 개인 홍보 영상을 제공하는 등 그리고 충북대학교 로스쿨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루어 나가는 일들에 앞장설 것입니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활동 반경이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율이 40%가량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충북대를 비롯한 지방 로스쿨의 성적은 부진합니다.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31.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원광대 로스쿨 다음으로 최하위였는데 전국 평균 합격률에 미치지 못한 로스쿨 대부분은 지방대 로스쿨이었습니다. 지역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문호를 넓히는 게 숙제입니다. 합격해서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게 지자체가 되건 공직이 되건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기업에 있는 사내 변호사의 그런 자리들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밖에 실무 교육의 내실화, 로스쿨별 특성화 교육 과정 개발 등도 지방 로스쿨들의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청주 미호강 둔치에 유채꽃밭이 조성됩니다. 충청북도는 침수 위험이 낮고 파크 골프장 인근이어서 경관 효과가 높은 청주 상신동 일대에 9,800제곱미터 규모의 유채꽃밭을 시범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채꽃밭 조성은 김영환 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도는 향후 수질과 하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천시가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달부터 제천 지역 시민 약 1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재난과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와 화재,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 16개 분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진천군이 그동안 보류했던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를 재개합니다. 군은 지난해 5월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지만 사업 참여 등록 업체들이 요구한 토지 적성평가 자료 제공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모를 중단했습니다. 군은 다음 달 16일과 17일, 20일, 사흘간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